안녕하세요. 덕구TV 번덕근 은고은입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뚝딱 상담. 이번 주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기가 카페인 음료를 몇 모금 마셨어요 하고 문의를 주신 분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잠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식탁에 놓았던 땡땡 에너지티를 아기가 몇 모금 마시고 있는 중에 발견해서 바로 빼서 못 마시게는 했는데 거기에 홍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한 스틱당 70mg 카페인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 고카페인 함량이라고 써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몇 모금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43개월, 44개월 정도 된 아이가 카페인을 마신 거라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물 250에 한 스틱을 넣어야 하는 것을 제가 500에 넣었어요. 많이 희석됐겠네요. 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카페인을 먹어서 문제된 애들도 있고 애들 참 주방 희한한 세제 거 먹어. 입에 다 들어가. 맞아. 우리 아들은 똥도 먹었나? 주방 세제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 약 같은 거 먹는 아이들도 그쵸. 있고, 되게 위험한, 이제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은데, 일단 카페인으로 문의를 주셨으니까 카페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정도 함량은 괜찮긴 해죠. 우리가 뭐 특별히 요거 한번 44개월 평생 살아오면 한 번 카페인을 먹었다고 한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애가 밤에 좀 덜 잘 수 있겠죠. 각성 상태가 맞아요. 좀 돼서 조금 하이퍼 업되거나 좀 심장이 두근거려 하거나 아니면 잠을 좀 잘 못 잘 수는 있겠지만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커피 마시고 싶어 하거든요. 더위 사냥 이런 거에도 막 커피 마시죠. 조금씩 들어있고 맞아요. 마시고 싶어 하고, 근데 몇 살부터 커피 마셔도 되나? 근데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쵸. 어느 정도 좀 성장기를 이제 급성장기를 맞이하고 성장기가 어느 정도 이제 큰 상태라고 하면 보통은 12세. 한 6학년 생이 지나고 그쯤이면은 이제 커피 한 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몸에서 대사를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로는 심장 관련한 것들, 우리도 커피 많이 마시면 심장 두근두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혈압이 살짝 오를 수 있고 약간 머리 띵하고, 근데 애기들은 이제 주로 보채죠. 그리고 대부분은 수면 문제여가지고요. 그냥 그날 밤 조금 못 자고 칭얼거릴 수 있어도 다음날이면 대부분 별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아주 고함량 카페인 이런 것들을 5세 미만 아이가 먹었을 때 진짜 심각한 심장 부작용이 생겼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고함량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다이어트 약으로 아주 고함량 카페인을 약으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심지어 신생아들 같은 경우도 무호흡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소량의 카페인을 심지어 그쵸.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연령대인 애들한테 소량의 카페인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신생아들한테는 치료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고. 그쵸. 초콜릿 우리 얼마나 초콜릿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초콜릿, 나는 그 애들이 요거 이제 하나 다 먹으면 여기도 카페인이 있어서 우리 있죠. 애들 심지어 초콜릿 많이 먹은 날 막 초코 케이크 막 생일이라고 반통 먹고 막 이러면 진짜 애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계산하고 왔나 지금. 우리 계산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왜 가나 초콜릿 그 조그만한 거. 하나인 거 얇은 거 있잖아요. 판 초콜릿. 그거 하나가 보통 카페인으로 따지면 한 10mg이 조금 덜 되게 아니면 그 정도? 우리가 괜찮다 허용치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보통 12세 이상이 1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사실 아주 뭐 그거 하나 정도 먹는다고 문제되는 거는 아니고, 그쵸? 사실 아마 요 날 70mg이라고 하면 초콜릿 7개 정도의 분량인데 7개 정도의 분량이 500에 희석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몇 모금이니까 사실 가나 초콜릿 한 판 정도도 안 먹었을 것 그치, 같긴 반판 해요. 정도 반판? 우리가 이제 맨날 애들 초콜릿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이 정도는 일단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열외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었을 때는 응급실을 가야 되고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위험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생활 속에서 노출된 것 중에서 대부분 뭐 세제니 락스니 이런 것도 위험하겠지만 어른들 먹는 약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애들이 그냥 막 알록달록하고 빨갛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막 11개월, 12개월 된 애들이 무심코 젤리처럼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걸 먹을까 싶은데 먹어. 그러고서는 그거는 그냥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꼴꺽 삼켜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른들 약들, 수면제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이들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성분을 따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관찰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실 가서 아이를 모니터하려고, 사실 뭐 맞아요. 혈압이 훅 떨어지는 게 이제 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애들은 저혈당 경기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포도당 수액만 놔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찰하려고 보내는 게 많고, 실제로 애들이 제일 많이 먹고 응급실 가는 거는 결국은 해열제 시럽하고 콧물약 시럽. 그거 이제 막 쭉 맛있다고 이제 먹으면은 저체온이 와가지고 이제 체온 올리려고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고, 콧물약이 얼마 전에 그 기사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애가 너무 울고 못 찬다고 베나드릴 항히스타민제를 애를 쭉 먹이고 재웠는데 사망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망은 약 때문에 사망이라기보다는 약을 먹이고 애를 엎어놨. 그러니까 애가 졸리고 이게 약간 처진 상태에서 사람이 이렇게 좀 호흡이 불편하면 고개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신생아 돌연사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질식사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보면 어머니들이 콧물약 괜찮나? 고용량 쭉 먹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너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또 모니터 하려고 응급실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른들 혈압약 먹고 애들이 혈압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 약간 이제 혈압을 올려주는 약 같은 걸 써줘야 되기 그쵸.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하루 정도 관찰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이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비워줘야 되는 거 위세척을 하는데 뭐 약 같은 경우는 사실 흡수가 금방 돼버리기 때문에 위세척의 의미보다는 수액을 준다거나 희석을 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응급실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생충약 이런 거 먹은 거 어떡하냐. 기생충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기생충약이 2돌부터는 우리가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럽으로 나오고 2돌 미만 애들이 먹었을 때 걱정되시겠지만 사실 2돌이 이상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이후부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고, 그 전에 애들은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가 약의 기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크게 해가 될 만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약이라고 하니까 무슨 살충제 같은 걸로 생각하셔서 굉장히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생충약은 사실 먹으면 장으로 지나가면서 장내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는 거지 몸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그 기생충약 먹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커요. 그래서 얘가 삼킬 수 있을 사이즈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게 좀 맛이 약간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입에 빨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살충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시골에서 농약 맞아. 같은 거를 음료수병 같은데 그런 거 해놓으면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멋모르고 음료수인지 알고 먹었을 때 농약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느라고 이렇게 제초제나 뭐 이런 것들 집에 조금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경우는 꼭 그거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 농약은 입에 묻어도 치사율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실 일은 없죠. 보통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가지고 계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묻었다? 그럼 그 농약을 가지고 응급실, 그 성분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받은 질문 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 있는 함유량, 그리고 12세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치가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고, 이 정도 양량 가지고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 피임약 먹은 아이들. 근데 피임약은 굉장히 고농도 호르몬 성분이기 때문에 피임약 같은 거는 특히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면서 경우에는 어떤 애기들인데도 이제 부정출혈 같은 거 일으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었다, 뭐 입에 댔다, 그것도 성분을 가지고 응급실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이런 데 가서 성분을 따지고 며칠 동안 아이의 이제 신체 변화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